자연치아 살리기를 표방한 진료를 좀 주로 하고 있는 강종호 원장이라고 하고요. MTA를 쓴 지는 저희 치과가 한 10년 이상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MTA를 쓴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2021년에 팬데믹 시기에 한번 MTA 웨비나를 해서 직내 위주로 이제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한 3년 흘러가지고 또 기회가 돼서 오늘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라든가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하고 또 조언은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케이스를 많이 준비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해볼 거고요.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르면 송기태 팀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쓰는 MTA 효과는 이제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적어봤는데 첫 번째 항균성, 안티박테리얼 이펙트, 두 번째가 밀폐성이 우수하고요. 세 번째가 생체 적합성, 네 번째 치주 재생 효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물론 뭐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MTA가 좋은 효과를 내는데 저는 이제 항균성하고 그리고 그 치주인대 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MTA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TA를 쓰면서 이런 효과들 때문에 치아 살리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예전에 아마 그 제조사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약간 과장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고요. 환자 교육할 때도 이런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MTA 필링은 굉장히 밀폐성이 좋고 그리고 이 왼쪽에 지피콘 필링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세균을 죽이는데 적합한 환경이고 그리고 MTA 위에 그 세포를 자라게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세포가 실제로 그 MTA 위에서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 살리기의 핵심인 그 치주인대 세포가 MTA 위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볼이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MTA가 조성을 충분히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외과적 방법을 이용한 MTA 사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외과적 방법, 세 번째가 그 이외에 뭐 MTA가 관련이 좀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3번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과적인 방법을 이용한 MTA 사용법인데요. 외과적 근간 치료라 함은 이제 근간 치료의 한 분야로서 1800년대 중반부터 시행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비외과적 근간 치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엔도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치근단 절제술, 뭐 치근단 소파술, 치근 절제술, 헤미섹션, 바이커스피다이제이션, 그리고 치아 제식술, 이식술 뭐 이런 게 다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그 치과용 현미경, 덴탈 마이크로스코업이 개발된 이후로 이런 외과적 근간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소 8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적힌 것처럼 비외과적 근간 치료로는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외과적 근간 치료를 더 라스트 리조트라고 표현을 하는 논문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경향이 바뀌어서 퍼스트 초이스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들은 이렇게 에피코부터 뭐 IR, TR 그리고 그 치관 연장술, 그다음에 치근 절제술, 뭐 헤미섹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이피콜을 살펴볼 건데 이 내용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에피코엑토미가 이제 뿌리 끝을 자르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뿌리 끝을 자르고 그리고 MTA 백필링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는 페리에피컬 서저리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에피코엑토미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제 치근단만 자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페리피컬 서저리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편의상 에이피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3mm를 절제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보면 치아의 80% 이상에서 근점 3mm 이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근간, 측방간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근간, 측방간을 포함한 잔여 미생물과 자극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3mm 정도의 치근단 절제를 하게 됩니다. 에피코를 하는 이제 주된 케이스들은 이렇게 포스트들이 좀 공격적으로 박혀 있는 치아들, 그리고 석회화되어서 접근이 불가능한 에이펙스까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치아들 대상으로 하고요. 주로 이제 상악 전치부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상악 소구치나 상악 대구치에서도 시행을 하고요. 하악 제1, 2대구치에서는 이제 접근성이나 시야 때문에 주로 IR을 시행하고 에피코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닌데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를 이제 그 에피코 할 때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근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하고 나면 이런 그 고정이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에피코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 금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5번 루트 에이펙스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포스트가 스크류 포스트가 깊이 식립이 되어 있어서 에이피코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제 수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잇몸을 절개하고 열어서 윈도우를 형성하고 이제 식은단을 3mm 정도 절제를 해주고 백필링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저는 GBR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 당일에 찍은 페리피컬 사진이고요. 한 9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치주인대 형성이 눈에 보일 정도로 치유가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번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스크류 포스트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CT를 찍어 보니까 이제 포스트 방향이 버컬로 완전히 휘어져 있어서 이걸 제거하다가는 뿌리가 부러지겠다 싶어서 에피코를 하기로 했고 똑같이 이제 잇몸을 절개하고 윈도우를 열어서 어, 식은단 절제를 해주고 MTA 필링을 하고 그다음에 지별하고 차폐막까지 덮어서 수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이고요. 수술하고 직후 그다음 팔로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5년 정도 팔로업을 했는데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 비슷합니다. 과정은 비슷하고 어떤 이제 경과를 보이느냐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똑같이 21번 에이펙스에 염증이 있고요. CT를 보니까 염증 크기가 꽤 큽니다. 근데 안에 포스트가 이게 아마 주조 포스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에피코를 하기로 했고 똑같이 잇몸을 열어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치근단을 절제하고 MTA 레트로 필링을 해서 지별하고 콜라가이드 덮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이고요. 수술 당일 그리고 6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치주인대가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환자인데 예전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 42번 치아에 염증이 있어서 MTA 필링을 한 게 있어서 보니까 2024년 그러니까 8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는 에이피콜 한 거고 이제 사진을 보다 보니까 42번 에이펙스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치유된 것이 확인돼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21번, 22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온 환자인데 덴탈 포비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좀 치료를 끝내달라 그래서 이게 사실 안에 들어있는 게 포스트인지 지피콘인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에이피콜을 해서 한 번에 치료를 하기로 했고 이제 보면 건보일이 올라와 있어서 아마 바깥쪽은 뚫려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이제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랩을 형성해주고 윈도우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치근단 한 3mm 절제해주고 MTA 필링을 해줍니다. 육아 조직 제거된 모습이고 뼈이식을 광범위하게 하고 이제 차폐막 적용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22년 사진을 보면 뭐 경과도 좋고 아주 잘 치유가 됐고요. 건보일은 없고 이제 잇몸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팔로업을 한 케이스고요. 이게 치료 전 그리고 치료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치유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됐는데 다른 부분도 좀 포비아를 극복하고 치료를 했으면 하는데 잘 안 오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자도 15번에 에이펙스 쪽에 이제 염증이 있고 저희는 17번 이런 루트 프랙처가 더 빨리 보이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치아고 요거는 이제 보니까 안에 파이브 포스트가 관찰이 돼서 이거는 통상적인 엔도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에이펙코를 하기로 합니다. 항상 CT를 찍어서 위치하고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경과도 좋습니다. 똑같이 이제 플랩을 여는데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마진에서 한 3, 4mm 띄워가지고 플랩을 여는 그 루브케 오센바인 플랩이라고 해서 치엔을 좀 남겨놓는데 한 15번이고 좀 잘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풀로 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똑같이 팔로업을 하고 이제 올해 5월에 한 세 달 전에 오셨는데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자는 32번 치아에 에이펙스 레전이 좀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 공이 PFM 브릿지가 들어있고 포스트가 좀 공격적으로 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엔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것도 역시 에이피코로 열어서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 플랩을 열고 똑같이 시근단 절제해주고 백필링을 하고 본을 넣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게 그 교합 사진인데 부정교합이 좀 심해서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철까지 교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에피코가 성공을 하니까 이제 본인이 먼저 교정을 해달라 부정교합을 해결해달라 그래서 교정을 시행하고 이제 엣지 투 엣지 바이트가 있었는데 다 안으로 오버젯 오버바이트 부여해서 부정교합을 치료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지르코니아 브릿지를 다시 앞니에 장착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치주인데 와이드닝 한 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치유는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교합도 아주 정렬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46번 좀 드물게 하악 대구치 에이피코를 한 케이스인데요. 다른 치과에서 엔도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의뢰가 돼서 일단 이제 필링을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염증은 없어지지 않아서 이제 하악 대구치에 에이피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버로 윈도우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식염수를 옆에서 주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에이펙스를 결제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아직 윈도우를 열고 있는 것 같네요. 라운드 버로 주로 뼈를 삭제해서 윈도우 오픈을 하고요. 이거 피셔버로 식은단 절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에이펙스를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레트로 프랩을 해주고요.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동을 주면서 레트로 프랩을 해주고요. 이게 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주스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곳에 너무 힘을 강하게 주면 루트 프랙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레트로 프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MTA
그 넣는 컴팩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필링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면 MTA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잘 필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수술 전에 이런 상태였고 수술 후에 이렇게 MTA가 보이고요. 6개월 후에 이제 힐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뼈 이식을 안 하고 자연 치유를 도모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에이피코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IR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도적 제식술은 치아 뿌리를 치료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발치를 했다가 밖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제식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코를 시행하기 좀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성 있는 경우에 주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C쉐입이랑 그다음에 협측 피질골이 두꺼운 하악 제2대구치에서 시행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외상 없이 발치될 수 있는 모든 치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부가 뭐 에피코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IR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기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은 이개가 넓거나 그다음에 식은 망곡이 너무 심하거나 그다음에 심한 치주 질환이 이완된 경우에는 IR의 성공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보시는 이런 치아들은 IR을 할 수가 없겠죠. 가장 IR에서 중요한 과정은 발치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한 85%, 90%의 중요도가 이제 발치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 IR을 위한 특별히 고안된 발치 기구로 이제 피직스 포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인대 손상 없이 천천히 발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주로 IR 할 때는 피직스 포셉을 이용해서 발치를 합니다. 발치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식은 다음에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레트로 프랩하고 레트로 MTA 이용해서 필링을 해주고요. 제식을 하고 필요하면은 와이어 스플린트나 수처를 시행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주인데 손상 없는 발치고요. 구강의 시간은 30분 이내를 권장하는데 최대한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논문에 보면 한 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더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래 놔둘 이유도 없을 뿐더러 빨리 하시면 최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항상 이 호일하고 꺼지를 준비해서 잡고 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미끄러워서 이걸 장갑을 낀 상태에서 놓치게 되면은 수술이 그 상태로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항상 꺼지나 호일로 감싸서 꽉 잡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희 치과에서 이제 IR 후에 주의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이걸 막 만져보고 뭐 혀로 대보고 흔들어보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IR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36번. 이게 형태는 37번 같은데 어쨌든 위치가 36번이라서 36번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아마 C쉐입으로 보이고요. 안에 포스트가 깊이 박혀 있어서 IR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CT를 보면 염증이 이렇게 뿌리 끝에 있고요.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치아 뿌리 끝을 잘라주고 레트로엠티 필링을 하고 다시 제식을 해준 사진이고요. 크라운 색깔이 조금 누렇게 제작이 돼서 그게 좀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수술은 잘 됐습니다. 제식 후에 팔로우업을 보면 이렇게 제식 직후의 사진이고요. 이게 아마 그 전에 지르코니아 브릿지로 돼 있던 걸 커팅을 해가지고 7번은 그대로 쓰고 6번만 다시 나중에 제작을 한 것 같고요. 5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37번이 CC입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는 별로 큰 리전은 보이진 않고 오히려 46번이 좀 리전이 보이는데 환자분은 37번이 리엔도를 2번이나 했는데도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 엔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걸 다시 리엔도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IR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CT를 보니까 이제 메지얼 루트 쪽에 염증이 좀 있고 언더필링이 약간 있는 게 보여서 저게 원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IR을 시행하게 됩니다. 뿌리를 뽑아 보니까 메지얼 루트 쪽에 조금 유가 조직이 보이고요. 똑같이 어, 뿌리 끝을 잘라주고 레트로 MTA로 백필링을 해서 이제 제식을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는 게 15C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트로 필링 할 때 15C 블레이드로 이렇게 레트로 MT를 떠가지고 다지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5C 블레이드와 함께 우리 그 큐렛 할 때 쓰시다 보면은 끝이 이제 샤프닝 하다 보면은 다 되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러진 기구를 이용해서 지혜를 꾹꾹 다져주는 역할을 하게끔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할 때 키트에 넣어놓으면 멸균도 쉽고 예전에는 그 페이퍼 포인트 멸균된 거 뒤에 걸로 다졌었는데 이 부러진 큐렛으로 레트로 필링을 할 때 아주 콤팩트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조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37번을 IR에서 제식을 한 상태고요. 뭐 지금 통증은 없어지고 잘 쓰고 계시고 46번도 MTA 필링을 해서 염증이 낫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에 해가지고 아직 긴 팔로업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소구치 IR도 보여드릴 건데 35번이 CC였고 이제 치아를 발치해가지고 레트로 삭제를 해주고 레트로 필링해서 제식을 하고 그다음 제자리에 잘 제식이 된 사진이고요. 이제 팔로업을 해보면 어, 네. 제자리에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팔로업을 했는데 35번 치아가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처음 발치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안에가 좀 까맣게 오염이 돼 있고 그래서 성공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7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47번 IR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지금 당장 IR을 하기보단 리엔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리엔도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CT를 초진 때 찍어보면 메지얼 루트랑 디스털 루트에 다 염증이 있고요. 이제 리엔도를 하기로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길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메지얼 루트에 퍼포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스탈 루트는 잘 따라갔고요. 일단은 뭐 MTA를 효과를 믿어보고자 필링을 했는데 디스탈은 잘 낫고 있었는데 메지얼은 전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염증이 있는 게 보여서 이제 제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IR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엔도를 했는데도 디스탈은 조금 회복이 돼도 메지얼은 염증이 그대로 있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역시 제 바램대로 되진 않고 염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IR을 하기로 하고 치아를 발치하니까 이제 메지얼에 육아 조직이 싹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식은단 절제를 해주고 레트로 MT 필링을 해서 제자리에 제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점점 이제 메디얼 루트에도 뼈가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잘 쓰고 계십니다. 어쨌든 뭐 리엔도가 첫 번째 선택이긴 하지만 리엔도가 실패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IR이라는 좋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오래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46번이 이제 염증이 있고 포스트가 아마 디스탈에도 있고 메지얼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 신경치료해도 염증이 생긴다는 CC가 있어서 IR을 하기로 하는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발치하기에는 너무 위험성도 크고 발치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교정력으로 도움을 좀 얻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브라켓을 붙여서 끌어올리면 한 1, 2주 만에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치주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치아가 정출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IR을 하면은 굉장히 그 난이도가 쉽습니다. 싹 발치가 되고요. 똑같이 이제 레트로 MTA 필링을 하고 제식을 해줍니다. 2013년에 했던 치아는 그래서 재식립하고 경과를 체크해주고 이제 하도 오래된 케이스라서 환자분 팔로업을 미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팔로우한 사진은 없는데 아마 잘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16번 IR 케이스인데요. 16번에 그 계속 통증이 있고 메지어 보컬 쪽에 보면 염증이 있는데 엔도를 해보려고 해봐도 팔라탈 루트만 되고 나머지는
전혀 뭐 석회화돼서 신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해서 IR 해서 밖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재식을 하면 경과가 좋습니다. 이분은 여자 스님 비구니 분이셨는데 항상 이제 승복을 입고 오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IR 해서 재식을 하고 이제 잘 쓰고 계십니다. 다음 케이스는 17번 좀 팔로우업이 긴 IR 케이스인데요. 똑같이 염증이 있어서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치근단 절제를 하고 레트로 필링을 해서 재식을 해줍니다. 이 치아도 마찬가지 오염이 좀 많이 된 걸로 보여서 그렇게 오래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치주인데 세포가 잘 붙어 있으면 그만큼은 뼈가 재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6년 정도 아직까지 잘 쓰고 계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까 그 오염된 것도, 오염된 게 무색할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가치아 이식술은 이제 본인의 치아를 발거해서 구강 내 다른 부위로 옮겨 이식하는 술식이 되겠고요. 주로 심한 충치로 인한 발치,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파절에 의한 발치의 경우, 옆에 건전한 사랑니가 있다면 어금니 부위로 이식을 하고요. 과잉치나 소구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바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8번 사랑니를 46번 자리로 이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6번 파괴가 너무 심해서 살릴 수는 없고 발치를 해야 되는데 38번은 건전한 사랑니가 있어서 옮겨서 이식을 해주고 이식한 후에 이제 생착이 된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엔도를 위쪽으로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6번 자리에 38번을 이식을 했고요. 이식하고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같은 경우는 와이어나 뭐 레진으로 잘 옆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치경부가 꽉 끼이는 그 딱 맞는 느낌이 있다면 무조건 에이펙스 쪽은 뼈가 찹니다. 그래서 이 서비컬 쪽에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는 서비컬 쪽에 이렇게 꽉 끼일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해서 제자리에 딱 고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고정이 돼서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케이스는 48번 치아를 47번 자리로 이식을 한 케이스인데요. 여기가 7번은 이미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8번 자리도 치족을 안에 들어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약간 깊이 이식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요 치족을 좀 프랩을 해가지고 이식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니거든요. 사랑니 위쪽에 이제 오염된 것들은 깨끗이 제거를 하고 치주인대 세포가 한 절반 정도는 붙어 있어서 이걸 이제 생착을 기대하고 이식을 해서 이제 고정을 합니다. 음, 팔로업을 해보니까 이제 괜찮아서 크라운까지 씌우고 이렇게 잘 고정이 된 상태로 5년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치주인대 있는 자리까지 뼈가 운 좋게 잘 차서 유지가 되고 있고 치조골의 그 본로스 같은 건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랜스플란테이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8번 치아를 36번에 이식을 한 케이스고요. 잘 보시면 사랑니가 두 개가 있어서 38번, 48번은 둘 다 발치를 해보고 조금 더 이제 여기에 잘 맞는 걸 이식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랑니 두 개를 다 뽑아보니까 38번이 훨씬 더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트로 필링을 해주고 제자리 이식을 하고요. 와이어로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이 된 상태고 네, 크라운까지 씌워가지고 회복이 된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48번을 47번으로 이식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47번을 다른 치과에서 한 2, 3주 전에 발치를 이미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드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보시면 되는데 뒤에 너무 그 쌩쌩한 사랑니가 있어서 이걸 임플란트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식을 해보자.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잘 될 것이다. 치주인대 이제 세포의 능력을 믿자 해서 이식을 해줍니다. 48번 뽑아가지고 이식을 하고 이분 레트로 필링을 안 하고 바로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식한 후에 엔도를 했고요. MTA 필링을 했고요. 이제 교정이 좀 필요한 케이스라서 교정까지 시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잘 쓰고 계십니다. 운 좋게도 레트로 필링을 먼저 하지 않았고 이식한 후에 오르소 필링만 했는데도 이제 MTA 필링을 하니까 아주 잘 유지돼서 마치 원래 있던 7번처럼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레트로 필링을 먼저 할 것 같긴 합니다. 고강내 사진 속에서도 보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다음 케이스는 38번을 37번으로 이식한 케이스입니다. 37번이 수명이 다 돼서 발치를 해야 되는데 38번이 매복은 돼 있지만 어쨌든 이 깊이 매복돼 있을수록 프레시한 치주인대 세포가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을 또 믿어보고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37번을 발치하고 38번을 발치해서 레트로 필링을 하고 37번 자리에 이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라운 항상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 크라운 모양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좀 낮다거나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많습니다. 어쨌든 생착은 잘 돼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CLP인데 CLP는 사실 MTA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파절이나 마모, 깊은 우식 등으로 치관의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 치관 연장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치관이 없으니까 엔도를 하게 되고 포스트를 동반하게 되는데 당일 발수 군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MTA의 항균성이랑 밀폐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리게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MTA 필링을 하면 당일 발수 군충할 때 있어서 굉장히 안심도 되고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마모가 돼서 아래 앞니가 이제 너무 시리고 그다음에 뭐 뜨거운 거 먹을 때 불편하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부치부 교합을 좀 거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풀 케이스 보철이 되다 보니까 환자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 앞니를 좀 해결을 해달라.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뭐 크라운 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를 하고 CLP를 해서 치관 길이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MTA 필링을 하고 원래 순서상으로는 CLP를 먼저 하고 MTA를 한 겁니다. 근데 사진만 그렇게 바꿔서 넣고요. CLP를 해줘서 치관 길이를 확 연장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엔도를 MTA 필링을 하고 그다음에 크라운을 해줍니다. 물론 뭐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이때 상황에 비해 보면 훨씬 더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래를 하고 나니까 위에도 해주세요 오셔가지고 위에도 CLP를 하고 크라운을 브릿지를 넣어서 이게 초진 때 사진인데 이때보다는 훨씬 환자분이 더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고 기능적으로도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CLP 하는 과정에서도 MTA가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깊은 우식에 있는 경우에 CLP를 하게 되는데 45번에 47번 브릿지 밑에가 많이 사가가지고 CLP하고 물론 리엔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을 떼보니까 안에가 많이 예상대로 사가 있고요. 47번 같은 경우에는 발치하기 좀 아까워서 CLP를 해서 어, 여기 CLP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MTA 필링을 해가지고 포스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크라운 프랩을 해서 다시 브릿지를 넣어줍니다. 브릿지를 하고 나서 3년 정도 팔로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깊은 우식인 경우에 이제 발치만이 답이 아니고 CLP를 통해서 MT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 길이를 좀 확보를 해주면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절 케이스인데요. CC에 보면 야구공에 맞아서 위에 앞니 두 개가 깨어진 상태로 전주에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이 안에는 비타팩스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래서 와이어 고정도 해주신 상태로 비타팩스 필링이 되고 이제 집이 요 근처여가지고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비타팩스 충전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던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엔도를 해서 MTA 필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교정적으로 좀 끌어올려서 포스트 이럽션을 해서 화절 부위를 노출시켜서 이제 크라운을 해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MTA 필링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일단 크라운까지 다 넣어서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루트 리젝션인데요.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근치에서 문제가 있는 치근만 제거해서 남은 건전한 치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식이고요. 보통 이제 세 개의 치근에서 한 개의 치근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섹션이라고 상악대구치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치근을 절제하기 전에 MTA 필링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됩니다. 케이스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루트 리젝션하고 헤미 섹션 차이는, 루트 리젝션은 치근부만 제거해 주는 거고, 헤미 섹션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치관부까지 절제를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번 MTA 필링을 했는데도 그 46번 메지얼 루트에 계속 염증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브릿지는 해놓은 상태고 MTA 필링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는 치근만 제거를 해보자. 그래서 46번 매지얼 루트만 제거를 했고요. 아마도 루트 크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한 상태로 이렇게 치유가 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둘 다 이제 퍼케이션 부위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치하지 않고 이제 선택적으로 치근을 자르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케이스는 16번 치근 절제술입니다. 똑같이 이제 MTA 필링을, 16번 DB 루트가 이제 치근 절제 대상이 되고요. MTA 필링을 둘 다 해주고, 보통은 이제 잘라낼 부분에는 루트 트렁크 부위만 MTA 필링을 하면 잘라내면 되는데, 저는 좀 찝찝해서 끝까지 다 올소 MTA로 필링을 다 해주고 여기를 자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DB 루트를 절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개를 스플린트해서 이제 브릿지로 고철 장착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예후도 좋고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아, 똑같은 환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요분의 팔로업 사진입니다. 그래서 16, 17번 스플린트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 이것도 한 4년 정도 팔로업을 했는데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루트 크랙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한쪽, 나머지 두 개 루트가 너무 건전한데 하나만 딱 망가졌을 때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의 치근을 절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TA 필링을 선제 조건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16번 치아에 이제 원래는 염증이 있어서 리엔도를 하기로 하고 열어보는데 보니까 메지어 보컬 쪽에 크랙 라인이 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TA 필링을 했는데 리엔도만으로 낫지가 않고 계속 건보일이 생겨서 내원을 하셔서 여러 잇몸 열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메지어 보컬 루트만 잘라내고 다시 이제 차폐막을 덮고 수초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메저 보컬만 자르면 DB하고 팔라탈 루트가 멀쩡하면 이게 뭐 씹는 교합력이나 큰 상관없이 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굳이 스플린트를 하지 않아도. 메저 보컬 루트를 리젝션한 케이스고요. 네 번째 케이스는 26번 치아의 DB 루트를 또 절제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 MB 루트하고 팔라탈 루트가 건전해서 DB 루트만 MTA 필링한 후에 발라내고 크라운을 씌워서 교합력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가 아마도 임플란트 크라운이 조금 36번이 적어서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도 팔로우 하고 있는데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라탈 루트를 절제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 치아 팔라탈 루트가 완전히 이제 뿌리 끝까지 염증이 생겼고, CT를 찍어보니까 팔라탈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버컬 루트는 둘 다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팔라탈 루트만 절제하기로 하고, 그다음 옆에 7번 치아가 또 그 프랙처도 있고 이 MD로 크랙도 가 있어서 이것도 어차피 크라운을 해야 되니까 여기 6번을 팔라탈 루트를 삭제하고 두 개를 묶어서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보면 14번 치아 메지알도 본이 다 나가서 에이펙스까지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MTA 필링을 해주고요. 14번, 16번 MTA 필링을 하고, 그다음에 팔라탈 루트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라주고요.
이게 이제 치근을 절제한 모습이고 이게 치근을 절제하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네, 플랩을 열 때 보니까 4번 매지얼 쪽에 본 없는 쪽에도 본을 채우면 좋겠다 싶어서 16번하고 14번 둘 다 이제 GBR 해줬고요. 그다음 콜라 가이드 덮고 수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 직후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수술 조금 경과되고 나서 이제 힐링이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힐링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보철을 하기로 하고 크라운을 넣어줍니다. 요거를 그 루트를 자른 후에 보철을 할 때 프랩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 자른 부위에 힐링이 잘 되면 그 위쪽으로 수프라 마진을 줘서 프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헤미섹션처럼 이제 시관부까지 싹 날려서 프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 케이스는 프랩을 요 수프라 마진으로 둬서 브릿지를 했습니다. 스플린트를 했습니다. 어, 보시면 14번 매지얼에도 본이 아주 잘 형성이 된 것 같고요. 16, 17번은 팔로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정도 썼는데 뭐 겉에서 보기에는 뿌리를 잘랐다고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외형은 잘 형성이 돼 있고 엑스레이 상에도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번도 동요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와이어 스플린트 한 걸 뗐고요. 16번은 팔라탈 루트를 절제했는데도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 팔라탈 루트 절제한 건데요. 27번 루트가 대상이고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는 27번 MB 루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팔라탈 루트가 염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 망가졌다고 판단이 돼서 20, 팔라탈 26, 27번 팔라탈 루트를 리젝션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MTA 필링을 선제적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플랩을 열어서 4번하고 6번에 오염돼 있는 거 다 제거를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요 루트를 잘라서 이제 밖에서 사진 찍은 모습이고 수처를 해줍니다. 수술 직후에 이제 포유닛 그 템포러리 브릿지를 넣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3개월 후에 힐링이 안정적으로 됐다고 판단이 돼서 보철을 이제 포유닛 브릿지를 들어가기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팔라탈 루트 리젝션 한 부분을 치관부를 아예 프랩을 해서 이제 마진을 이쪽에 다 보이도록 하고 브릿지만 이쪽으로 덮어서 좀 클린징이 조금 더 용이하게끔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유닛 브릿지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팔로업을 하다 보니까 24번이 프로빙 뎁스가 확 버클 쪽으로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이제 루트 크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제 브릿지를 커팅해서 이 두 개는 그대로 놔두고 앞쪽에만 임플란트를 해서 4년 정도 팔로업을 했는데 팔라탈 루트 리젝션 한 치아는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70세 할머니이신데 36, 7번이 이제 캐리어스가 좀 심하고 퍼케이션 쪽에도 감염이 다치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을 하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제 36번 디스탈 루트 쪽은 충치가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살리기가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헤미섹션을 해보기로 합니다. 반 잘라가지고 디스탈 루트는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 37번도 퍼케이션 감염이 돼서 여기가 이제 클렌징에 취약하고 수명이 좀 짧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바이커스피다이제이션을 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초진 사진이고요. MTA 필링을 해주고 어차피 디스탈 루트는 자를 거기 때문에 필링을 하지 않습니다. 매지얼 루트에만 필링을 해주고 디스탈 루트는 잘라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7번에도 MTA 필링을 양쪽에 다 해주고 가운데를 잘랐는데 원래는 이제 반 잘라서 소구치 두 개 모양으로 할까 했었는데 프랩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공간이 없어서 최종 보철은 이제 이렇게 대구치 두 개 모양으로 됐고요. 어쨌든 어, 결과는 이 두 개를 발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얼마나 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한 케이스라서 팔로우업이 길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소개하는 케이스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외과적 방법을 할 건데 벌써 시간이 50분이 돼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외과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인 근간 치료인데, 뭐 리엔도를 포함해서 MTA를 사용한, 올소 MTA를 사용한 필링이 되겠고요. 요거를 할 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에이피컬 컨스트릭션이라고 해서 이제 측은 협착부가 있고요. 에이피컬 부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위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필링을 하기 위해서 에이피컬 싯 그리고 에이피컬 스톱이라고 알고 계시는 모양으로 쉐이핑이나 이제 인라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필링을 하기 위한 모양을 형성해 주는 건데 문제는 염증이 좀 큰 분들이나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이나 특히 리엔도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구조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에피컬 컨스트릭션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스트레이트하게 흡수가 돼 있거나 아니면 리엔도를 하기 위해서 파괴가 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이트한 구조가 되면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에이펙스 쪽이 오픈 에이펙스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뭔가 막아주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픈 에이펙스가 되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필링이 이제 MTA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성숙 연구치 필링하는 것처럼 근천부를 완벽하게密閉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뭐 MTA 실러도 요즘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냥 뭐 내진계 실러도 쓰고 있지만 오픈 에이펙스에서는 MTA가 가장 효과적으로 어, 밀폐를 시킬 수가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금 고려 사항에 넣어봤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안쪽에서는 치 안쪽에서는 내흡수가 일어나고 바깥쪽에서는 그 오돈토 클라스트가 치아 밖의 구조를 흡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외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물론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도 뼈를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한 구조에서는 MTA 필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좀 염증이 크고 오래된 경우나 아니면 리엔도의 케이스 경우에는 MTA 필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20대 남성분인데 군대에서 47번하고 26번을 엔도를 받았는데 47번 보면은 이제 지피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위에 필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메지얼 루트 쪽에 염증이 생겨서 건보일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엔도를 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MTA 필링을 합니다. 디지털 있던 지피콘은 제거를 해줬고요. 그래서 힐링이 아주 잘 돼서 47번 잘 쓰고 있고 26번도 리엔도를 했는데 여기는 보면 뿌리 끝에가 퍼포레이션이 이미 있어서 그렇게 예후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MTA 필링을 해서 리엔도를 해주면 굉장히 예후가 좋겠죠. CT를 찍어보니까 아주 힐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5번 치아에 이제 리전이 좀 큰 경우인데 역시나 CT를 찍어보니까 이제 타입 4 캐널인 것 같고요. 에이펙스 염증이 좀 큽니다. 그래서 MTA를 이용해서 필링을 해주고 팔로우를 해보니까 아주 힐링이 잘 됐고 이제 치주인대까지 형성이 돼서 완벽한 힐링이 된 거를 한 4, 5년 정도 팔로우를 했을 때 문제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발석 우신 케이스인데요. 26번 그리고 37번, 36번도 KDS가 좀 심하죠. 47번을 대상으로 MTA 필링을 했고요. 46번은 퍼케이션까지 다 이제 오염이 돼서 요거는 살리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요 치아 하나만 발치하고 나머지는 MTA 필링을 해서 이제 사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엔도 또는 엔도를 해주고요. 37번 MTA 필링을 해주고 47번도 MTA 필링 해주고 46번은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고요. 36번도 똑같이 캐리어스 다 제거하고 이제 MTA 필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우리가 계획했던 치아들은 다 살렸고 17번 그 임플란트는 다른 데서 했는데 빨리 크라운을 하고 오시면 이제 47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지금 파들 케이스인데요.
손 팀장님 지금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끌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21번이 앞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서 치근이 파절돼서 제자리에서 조금 이탈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MTA 필링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마취를 하고 그 이탈된 파절편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근부 파절편은 아주 건전하다고 예상을 하고 이제 부러진 부위까지만 MTA 필링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버사인이 좀 조기에부터 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근건장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TA 필링을 해줬고요. 그리고 와이어 고정을 한 상태로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됐다 싶을 때 교체를 해줬고요. 사진이 조금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팔로업이 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1번도 프랙처가 돼서 같이 스플린트로 묶어서 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팔로업을 했는데, 요 사이에 조금 치조골이 개재되긴 했지만, 각각 치주인대가 잘 생겨서 생존 잘 하고 있고, 동요도도 전혀 없고, 뭐 제작할 때 큰 불편감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치근 파절의 경우에도 MTA가 결국은 치주인대 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염증이 큰 경우에도 MTA 필링을 해서 충분히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염증이 크면 에이펙스 쪽이 오픈돼 있다고 보고 이제 MTA 필링을 약간 오버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47번은 아마 IR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염증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전치부에 염증이 좀 큰 케이스인데요. 엑스를 보면 22번이 아마 오리진인 것 같고, 초진 때 포토 찍은 거 보면은 이제 그쪽이 안에가 염증이 크다 보니까 치아들이 다 밖으로 이동을 해서 염증도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이렇게 MTA 필링을 해주고요. 계속 팔로업을 한 결과 이제 5년 정도 지났는데 뼈가 잘 찼습니다. 아마 오리진이 되는 치아는 에이피코를 했던 것 같습니다. MTA 필링하고 에이피코를 할 때 장점은 이제 백필링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올수 MTA로 필링을 하고 바로 그냥 치근단 부위만 한 2, 3mm 절제를 해주면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이게 치료 전, 치료 후 사진이 되겠고요. 어, 치아 하나만 이제 11번은 어쩔 수 없이 발치했고 나머지는 다 살려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미신 캐널인데요. 27번 메지얼 프록시멀 캐리어스 때문에 엔도를 했는데 똑같이 MTA 필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팔라탈에 캐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들어가서 팔라탈 2번째 캐널을 필링을 해주고요. 똑같이 이제 MTA로 필링을 다 내근관 했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사라졌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팔라탈 캐널이 2개인 경우가 종종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분도 똑같이 26번 팔라탈 캐널이 2개인데 이분은 이제 다른 치과에서 엔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CT를 찍고 바로 원인이 팔라탈 2번째 캐널인 걸 알게 됐고 나머지 3개는 충전 상태가 양호해서 네, 크라운을 열어서 팔라탈 2번째 캐널만 다시 엔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건 하나만 추가로 필링을 하고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분은 이제 이아트로제닉으로 임플란트 할 때 아마 그 드릴링 해서 흔적이 남은 것 같고요. 13번 루트가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어하셔서 MTA 필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임플란트 드릴로 치근 천공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MTA 처음에는 여기 오버사인 나서 엑스를 찍었는데
잘 끝까지 잘 찾아 들어가서 MTA 필링을 해주고 MTA가 원래 처음에 개발된 목적이 이런 퍼포레이션 필링을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아주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필링을 해서 잘 쓰고 계십니다. 똑같이 이분도 임플란트 할 때 아마 45번 루트를 좀 갈아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 하셨지만 그래서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크라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엔도를 하고 MTA 필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 본이 디스탈 쪽으로 조금 찼습니다. 그래서 MTA 필링이 이런 치근 손상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나은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는데 37번 MTA 필링을 했습니다. 염증이 워낙 컸고 그리고 디스탈 루트도 오픈돼 있고 그래서 좀 오버 필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6년 팔로업 사진 보시면 아예 뼈가 우짜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뼈이식 한 적도 없고 그냥 자연 치유된 사진인데 초진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MTA 필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 이게 치아를 살리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미련이 계속 남아서 계속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분은 이제 37번 힐링이 된 파노라마 사진. 그리고 다음 분은 이제 46번 치아가 염증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갔다가 이제 발치 소견을 듣고 저희 치과를 오셨는데 이분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거든요. 이리게이션 하러도 비행기 타고 오시고 어쨌든 고마운 분인데 보면 건보일이 잡혀 있고 메지얼 캐널 쪽에 뭔가 파일로 추정되는 게 부러져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피콘 필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CT를 찍어 보니까 다행히도 두 군간이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걸 바이패스를 해보자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놔두고 그 다른 캐널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엔도를 하고 MTA 필링을 합니다. 유준상 원장님께서 이제 한번 팁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좀 좁은 데를 통과할 때는 MTA를 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상적으로 MTA를 믹싱을 하고 이 안쪽에 셀 라인을 조금 추가를 해서 조금 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묽게 해서 요 뿌리 끝까지 필링을 해주면 이제 필링이 양호하게 잘 흘러 들어갑니다. MTA가. 그래서 46번 치아를 결국은 살렸습니다. 3년 팔로우 했는데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37번 치아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7번 포스트가 있고 IR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리엔도를 합니다. 포스트를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리엔도를 해서 MTA 필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유가 잘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6번 메지얼 루트가 좀 손상이 많이 돼서 리엔도를 해주고 이제 팔로우를 한 결과 힐링이 잘 돼서 5년 동안 이제 팔로우 해보니까 여기도 힐링이 잘 됐고 37번도 레트로 MT를 이용해서 IR 해서 잘 쓰고 계십니다. 그 외에 방법들도 있긴 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아 살리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은 치아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